US 오픈 공식 홈페이지가 만든 1번부터 4번 시드 남녀 단식의 대진표 섹션 분석이거든요. 요거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시너의 대진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시너가 이 섹션에서 쿼터 파이널 8강에서 만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드레이퍼기 때문입니다. 잭 드레이퍼. 이렇게 올라와서 야닉 시너와 만날 수 있느냐, 요걸 오히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섹션은 전 시너보다는. 시너는 제가 보기에는 어디 안 아프면요 그냥 시너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시너의 8강 상대가 드레이퍼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것이 중요한데요. 요 섹션에 보시면 또 강력한 컨텐터라고 여겨지는 무세티가 10번 시드로 와 있습니다. 무세티가 근데 윈블던 광탈을 했죠. 프랑스 오픈 4강에서 알카라스랑 뛰다가 다쳐가지고 윈블던 광탈, 그 이후로 성적 낸 게 없습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윈스턴 세일럼 오픈 4강에서 탈락을 한 페리카르가 요번에 충분한 그 실전 경험을 하고 감각을 익히고 1회전에 붙는 거거든요. 무세티한테 업셋을 일으킬 가능성이 US 오픈 하드코트에서는 적지 않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페리카르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되면은, 근데 페리카르가 과연 요 브룩스비, 여기 또 코볼리 이탈리아 요 선수 주목해 봐야 되죠. 이런 선수들을 또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올라오든지 간에, 자, 드레이퍼의 컨디션이 정상이라면 저는 재미있는 8강 대전이 성사될 수 있다고 보고, 드레이퍼가 이 럭키 루저나 퀄러파이어를 만나가지고 1주차에 지주베르, 주머, 요 정도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요렇게 3경기를 치르고 16강에 올라와서 무세티, 페리카르, 브룩스비 이런 선수들과 맞붙어서 이기고 몸 상태가 정상이고 경기 실전 경험을 치른 상태에서 시너랑 붙으면은 재밌는 승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 내피셜인데, 드레이퍼는 경기를 많이 뛰어서 몸이 소진된 다음에 그랜드슬램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번에 충분한 휴식, 1달, 2달 정도 가까운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싱싱한 몸으로 1주차에 몸 풀고 올라와서 몸 상태가 아직 데미지가 없는 상태에서 시너랑 붙으면 오히려 재밌지 않을까. 여전히 시너는 여기서, 자, 윈스턴 세일러먼 폰 결승에 올라간 푸초비치, 그 다음에 변칙 플레이 대마왕 부블릭, 자, 토미 폴이 그래도 가장 시너에게 위협을 안겨줄 수 있는 16강전 후보라고 저는 보여지고, 토미 폴이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니까 미국 선수. 최근에 좀 뜸했는데 저 토미 폴이 뭔가가 칼을 갈고 나오면은 16강에서 처음으로 시너한테 뭔가가 좀 어려움을 선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다 해봤자 무의미하고, 시너가 안 아프기만 하면 무조건 저 8강까지 가서 4강까지도 무혈 입성하는 그런 대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닉 시너의 우승 가능성 1순위로 본 것이, 신시내티 마스터스 결승전에서 알카라스에게 중도 기권을 했지만, 그래도 야닉 시너의 대진이 좋기 때문에, 특히 1주차 대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1주차에 야닉 시너가 긴장해야 되면, 이를테면 1주차 첫 경기에 페리카르 같은 강서브를 만난다, 알카라스처럼 오펠카를 만난다, 이러면은 또 뭔가가 좀 긴장감이 올라가는데, 시너의 1주차는 굉장히 편안하고 이때 컨디션을 다 회복해서 8강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야닉 시너가 4강에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확정적인 상황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알카라스는 굉장히 가시밭길이에요. 알카라스, 자, 1회전 상대 오펠카, ATP 현역 최장신 선수, 역대 최장신 선수입니다. 211cm, 2m 11cm. 이 오펠카가 퍼붓는 미국 선수고, 하드코트에서 이 강서브를 알카라스, 뭐 리턴에 있어서는 거의 첫 손꼽히는 선수죠. 알카라스가 오펠카의 서브를 얼마나 잘 받느냐. 근데 이제 무난하게 3세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장담은 못하겠고, 한 세트 정도 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브레이크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알카라스가 1회전에 상당히 거센 신고식을 치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고, 자, 2회전 무난할 것이고요. 자, 여기 대신 오펠카만 넘으면은 요쪽 섹션에서 알카라스를 넘볼 수 있는 선수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요쪽에 16강에서 붙을 수 있는 게 바로 US 오픈 챔피언 출신인 메드베데프가 있고, 다비도비치 포키나가 있어요. 근데 메드베데프가 본지나 기론이나
포키나나 이런 선수 넘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메드베데프가 올라오면 물론 좋겠지만 메드베데프가 못 올라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50대 50인 것 같아요. 예, 참 서글픈 일이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원조 넥젠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메드베데프가 지금 16강에 올라오는 거를 자기가 우승한 가장 강한 대회인 US 오픈 결승에 2번이나 진출한 US 오픈 16강 진출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1회전 광탈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됐으니까 참 안쓰러운데, 뭐 바라는 것은 알카라스와 메드베데프의 어떤 US 오픈 챔피언끼리의 격돌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같은 알카라스는 오펠카, 포키나, 메드베데프 이런 선수들이 만만치 않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드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1회전에서 아주 강서브를 받는 훈련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강에서 격돌할 수 있는 유력한 선수는 역시 미국의 희망 벤 쉘턴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서 알카라스랑 붙겠는데, 그렇지만 쉘턴이 누굴 만나느냐 한번 보셔야 돼요. 조던 톰슨 요 선수가 꽤 하드코트에서 업셋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릭스 푸어는 요즘에 컨디션만 좋으면 충분히 벤 쉘턴을 이길 수 있지만 최근에 흐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쉘턴이 올라올 가능성이 16강까지 올라오고, 이쪽 아래 쉘턴과 16강에서 붙을 수 있는 유력 후보 레에츠카를 좀 꼽고 싶고, 캐스퍼 루드보다는 오히려 레에츠카가 조금 더 이번 US 오픈, 사실은 레에츠카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서 그랜드슬램 성적이 좀 신통치 않았거든요. 이번에 US 오픈에서 조금 반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쉘턴과 레에츠카의 대결 승자가 알카라스랑 붙는 형국인데, 알카라스가 이기길 바라고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알렉산더 즈베레프 섹션입니다. 이쪽이 바로 야닉 시너와 4강 격돌하는 그런 섹션이거든요. 즈베레프가 야닉 시너와 4강에서 만날 수가 있을 것인가, 요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타빌로부터가 뭐 이렇게 썩 무명이랑 붙는 게 아니에요. 즈베레프 바티스타하고시 요즘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죠. 만만히 볼 상대 아니고. 여기 몽피스가 있고, 자, 오제알리아심이 있습니다. 즈베레프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5세트에서 즈베레프는 무시하면 안 돼요. 윈블던 빼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즈베레프가 호주 오픈 결승에서 시너한테 패한 다음에 그 충격에 빠져서 거의 6개월 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선수는 메이저 대회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것이 뭐냐? 체력입니다. 알렉산더 즈베레프는 5세트에서 지치지 않아요. 네. 그래서 5세트 경기 1주차에서 예전에 알렉산더 즈베레프가 한참 경기력이 안 좋았던, 서브 입스가 왔던 2020년대 초반에도 딴 데서 광탈을 해도 그랜드슬램에서는 꾸역꾸역 8강 이 정도까지 올라왔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관록이 붙어있는 20대 후반의 전성기를 맞은 알렉산더 즈베레프가, 윈블던은 좀 예외입니다만 잔디에 대한 어떤 적응력의 문제, 5년 전에 이미 결승에 올라가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이런 하드코트 대회에서 강력한 서브, 탄탄한 백핸드 이런 걸 갖고 1주차에 쉽게 광탈하는 선수는 또 아니에요. 저는 즈베레프가 16강까지 올라가서 루블레프와 붙을 것 같습니다. 루블레프가 약간 폼을 되찾았거든요. 지금 원조 넥젠 스타들 가운데서는 가장 좀 폼을 회복해가고 있다. 하차노프와 함께. 그래서 즈베레프와는 루블레프가 붙는 16강전은 누가 이겨도 모르겠다. 이 즈베레프 혹은 루블레프와 8강에서 붙을 수 있는 상대가 누구냐? 알렉스 디미노와 하차노프입니다. 팬층이 두터운 스테파노스 치치파스에 대한 기대는 모두 아시겠지만 접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즈베레프 그리고 하차노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알렉스 디미노. 이런 흐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쪽 섹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열하고, 누가 4강까지 올라올지, 그러니까 다른 즈베레프를 만난 다른 그 언더독들은 요 섹션에 배치된 게 4강 진출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테일러 프리츠가 4번 시드거든요. 테일러 프리츠가 과연 근데 요 쿼터 파이널까지 올라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노박 조코비치라는 메이저 최다 우승자가 있습니다. 조코비치와 프리츠의 대결. 조코비치가 상대 전적 10승 0패입니다. 자, 프리츠와 붙으면 조코비치가 이긴다고, 몸 상태가 정상이고 예전만큼의 기량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는 조코비치가 프리츠한테 질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프리츠가 US 오픈 결승 진출자라는 건, 작년 준우승자라는 거를 또 무시하면 안 되겠죠. 마하치도 그렇고, 여기에 또 우리의 폰세카, 브라질의 신성. 폰세카가 올해 포텐셜에 비해서 그랜드슬램 성적이 형편없었죠. 이번 US 오픈에서 어쩌면 폰세카가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프리츠랑 붙는 이 재미있는 그림이 형성되길
저는 기대합니다. 약혼 맨식, 마스터스 시리즈 마이애미 우승자, 요 맨식과 폰세카, 프리츠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프리츠가 일단은 현재 준우승자이기 때문에 작년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지금의 폼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쪽에 이제 프리츠와 붙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야닉 시너와 알카라스의 양강 구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조코비치 1회전 선이 러너티엔이에요. 요게 1회전 광탈의 가능성도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은 뭐 있는 거 사실입니다. 왜냐면 조코비치가 윈블던부터 US 오픈까지 한 경기도 안 뛰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조코비치에겐 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러너티엔 왼손잡이이지만, 그리고 백핸드 슬라이스를 잘 치지만 조코비치의 테크닉은 그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나달과 수십 번을 맞붙으면서 왼손잡이에 대한 적응력은 뭐 더 이상 연습이 필요 없을 정도의 조코비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간의 고전은 예상되지만, 조코비치를 5세트에서 러너티엔이 꺾기에는 조코비치는 너무 노련하다. 자, 어디 아픈 데 없잖아. 조코비치 무릎이 안 아픕니다. 오히려 안 아프려고 경기 안 뛴 것 같아요. 그랜드슬램 때 점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조코비치의 올 시즌을 보면 그랜드슬램 4강인데 4강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다 앵꼬가 됐습니다. 호주 오픈도 그랬고, 지베레프와의 4강전 기권, 프랑스 오픈 야닉 시너 만나서 얻어 터지고 끝, 윈블던도 야닉 시너 만나가지고 한 수 아래로 지금 격화되면서 끝인데, 저는 야닉 시너와 조코비치가 풀 컨디션에서, 그러니까 조코비치가 그 전전 라운드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않고 조금 더 체력이 풍부한, 스태미너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너랑 붙으면은 윈블던에서처럼 그렇게 무기력해지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조코비치는 아마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워밍업 대회를 통해서 이 마흔을 향해 가는 자기의 몸 상태를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자, 그랜드슬램만 뛰자,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린 건데, 이건 뭐 도박이죠 사실. 예선 통과자랑 붙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미컬슨, 여기에 이제 근데 저는 홀거루네가 정신 차리면은, 홀거루네가 티아포나 뭐 이런 선수들의 도전을 이겨내고 16강에 올라와서 조코비치랑 붙으면은 요거 한번 볼만한 것 같아요. 조코비치의 대진이 1회전이 빡세고, 그 다음에 16강전 만약에 홀거루네랑 붙으면 요것도 굉장한 빅매치고 누가 이길지 모르게 되는, 루네가 정신 차리면. 그리고 프리츠 혹은 맨식, 폰세카 이런 선수들과 붙게 되는 대진이기 때문에 조코비치의 여정은 상당히 38살 백전노장임을 감안하면 험난합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조코비치가 이번 US 오픈에서는 결승전까지 야닉 시너, 자기의 최대의 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닉 시너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알카라스는 호주 오픈에서 이겨봤잖아요. 알카라스는 범실이 많기 때문에 조코비치가 범실 유도 작전으로 하게 되면은 알카라스가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너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죠. 범실은 없고 더 공격적인 선수가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그 스트로크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시너한테는 어떻게 해봐도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의 그 기량과 스태미너로는. 근데 알카라스는 좀 다르죠. 그 생각을 분명히 조코비치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조코비치가 결승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결승까지 올라간 조코비치라면 야닉 시너가 올라오든, 시너가 그 중간에 어떤 뭐 건강상의 문제로 탈락을 하든, 조코비치는 이번 US 오픈 충분히 기대해볼 만합니다. 브랜던 리님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데, 알카라스가 조코비치를 상대로 하드코트에서는 단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다. 그렇네요. 너무 뻔한 예측이긴 한데, 뚜껑 열어보고 다시 한번 다음 주 라이브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ESPN으로 현장 직관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을 해드리고, 요거 라이브 수시로 키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여기 밤 시간 경기 있잖아요. 그거 좀 입중계 좀 해보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키키올리 USA 제 개인 채널 이제 활발하게 액티베이팅 되고 있으니까 그쪽 채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